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렵고 누구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랑 밀접하고 우리가 많이 활용도 하고 좀 친숙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시고 아시는 의사와는 조금 다른 의사입니다. 진료실이나 수술방을 들어가지는 않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특별한 대상을 마주할 때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수술복 같은 복장을 주로 입습니다. 아마도 초록색이나 하늘색 계통의 수술복은 조금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런 짙은 남색의 수술복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의사는 보통 환자를 마주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의사가 마주하는 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혹시 카데바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를 아신다면 의학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거나 보건의료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크십니다. 카데바는 의학 교육과 연구에 사용되는 시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신을 통해 교육하고 연구하는 해부학 교수 김인범입니다. 해부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왠지 공포스럽고 또 오늘 밤 꿈자리가 매우 사나울 것 같은 좀 친숙하기에는 좀 어려운 느낌일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해부학이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친숙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학문이자 우리 삶의 기록을 담고 있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해부학자가 되려고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극적으로 살려내는 외과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어 외과 의사가 되었으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만 열심히 잘하는 기술자 같은 외과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정말 좋은 외과 의사가 될 자신은 솔직히 없었고요.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제가 눈썰미가 좀 있고 제 친구나 후배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점에서 기초의학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학의 기본이고 또 육안 혹은 현미경 관찰을 통해 연구하는 해부학을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제가 해부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의대 학창 시절에 트라우마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음식으로요. 해부학 실습 첫날에 아까 말씀드린 카데버를 저희들이 이제 처음 대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첫 카데버 실습 한 날에 저희 대학 구내 식당에서 제공해주는 식사의 반찬에 어김없이 장조림이 나오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육류라는 것이 다 근육이잖아요. 이게 평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아주 맛있게 먹는데요. 첫 실습 후에 마주한 장조림은 바로 몇 분 전에 마주한 카데버의 근육과 너무 비슷해서 차마 젓가락이 가질 않더라고요. 이처럼 해부학이라는 프레임을 걷고 보면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해부, 해체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부학은 사전적으로는 생물체의 절개와 관찰을 통하여 생물체 내부의 형태와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어 있는 의학의 입문이자 소통을 위한 언어이며 우리 몸의 질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카데바는
시신 기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신 기증은 국가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내외에 명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시신 기증은 아니지만 장기 기증에 대한 통계가 있어서 이를 잠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장기 기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으로, 스페인은 인구 약 100만 명당 40여 명에 이르는 기증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 기증을 관리하고 관련 교육과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장기 기증 대상자로 인정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기증률 2위는 미국으로, 기증률이 스페인보다는 뒤처지지만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 기증 건수는 2010년 260여 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6년 570여 건으로 증가하긴 하였습니다만, 이후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과 19년에 각각 450여 건 정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신 기증이 이 정도에 이른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놀랍게 발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제가 학생 때 해부학 실습을 할 당시에는 일부 대학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카데바 한 구당 30에서 40여 명의 학생이 실습을 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해부를 하면서 해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교수님 한 분이 강의하는 것을 그저 구경하면서 그 지식을 습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말부터 시신 기증에 대한 홍보를 각 의과대학에서 적극 시작하였고,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은요, 가톨릭 정신에 기반을 둔 만큼 해부학 실습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실습 시작 전에 함께 위령 미사를 드리는데요. 기억에 남는 기증자는 세례명 요한이라고 하는 이미 고인이 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질병으로 고생을 하였었고요. 결국엔 백혈병을 앓아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다가 결국 고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본인이 이렇게 본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본인 삶에 무엇을 남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태어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죽음 이후에 뭔가 제가 이 세상에 나왔던 것을 좀 그 의미를 찾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이제 몸을 기증하는, 즉 시신 기증을 진행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시신 기증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죽은 후에 썩어질 육체를 기증한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고인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장례 후 고인을 잘 모시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자책감이 밀려온다라고 말씀하시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를 적지 않게 목도하였습니다. 해부학은 그냥 그림으로 보고 외우고 이해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해부를 함으로써 체득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외과계 의사들에게 해부학은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부학을 모르고 수술을 한다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과 의사들이 수술 술기를 익히는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술실에서 직접 외과 교수님들의 수술을 보고 또 그 지도하에 수술을 하면서 익혔지만, 시대가 바뀌고 여러 상황이 변하면서
이러한 방법이 더 이상 용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성 재료를 이용하고 또 실험 동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VR과 같은 저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훈련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교육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합성 재료나 환자의 몸이 아닌 저런 동물을 이용하는 수술 훈련은 우리 인체와는 그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직접 수술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은 외과 의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수적인데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뇌기증, 시신기증을 통해 많은 카데버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카데버를 대상으로 우리 몸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부학의 분야 중 체질 인류학이라고 하는 인종, 민족별 형태학적 특징을 비교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축적된 지식이 얼굴 복원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최근 김대건 신부님의 얼굴을 복원하고 그 흉상과 전신상 제작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자 유네스코에서 김대건 신부님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해입니다. 2019년 여름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서울대교구의 의뢰로 3차 김대건 신부님 얼굴 복원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얼굴 복원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는데 복원 당시 기술로는 최고의 기법을 이용하여 복원하였지만 1971년에 김대건 신부님의 유골이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구 봉함하면서 이 머리뼈를 직접 관찰하고 복원을 위한 작업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또 막상 그 흉상 제작 시에 조각가의 주관적인 표현이 복원상에 과하게 발현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1차 복원상은 머리가 지나치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눈, 코, 입, 인중 부분 등에서 해부학적인 접근보다는 작가 개인의 표현이 강조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고요. 2차 복원상은 1차 복원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시도되었으나 해부학적 요소들이 많이 과장되어 눈과 미간, 코, 그리고 그런 연결이 좀 동양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복원상 모두 근본적으로 주형으로 사용된 머리뼈가 실제 뼈와는 차이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제한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김대건 신부님의 머리뼈를 직접 확인하고 작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1, 2차에 사용되었던 머리뼈를 주형으로 CT로 촬영을 하여 약 7천여 장의 단면 사진을 얻었고 이를 3차원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지오매직 프리폼이라고 하는 3차원 컴퓨터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치열을 복원하고 머리뼈 형태를 보정해서 머리뼈 주형을 완성하였고 그 결과로 완성된 머리뼈 주형의 계측치가 김대건 신부님 실제 머리뼈의 계측치와 거의 일치하여 상당히 실제 머리뼈와 유사한 머리뼈 주형을 완성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현대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 및 수집된 평균 얼굴 물렁 조직 두께 자료와
얼굴 형태소 예측법을 적용하여서 눈, 코, 입을 복원하여 얼굴 복원 원형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흉상 제작을 위해 완성한 얼굴 복원 원형 모델에 의복과 상투를 추가하여 흉상의 기본 틀을 완성하였고, 여기에 최소한의 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다듬고 망건을 씌워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완성된 흉상이 과학적으로는 최선이자 또 최고의 기술을 이용하여 완성했다고 해도 실제 김대건 신부님의 얼굴을 제대로 복원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완벽하게 복원하지는 못해도 김대건 신부님의 가게의 유전적, 신체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2차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반영하는 작업을 2020년 8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작업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육촌이신 김선태, 김용태 신부님께서 자료와 함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을 찾아뵙고 인터뷰하면서 저희가 복원한 김대건 신부님의 얼굴 원형 형상을 보여드렸을 때 우리 집안 얼굴, 특히 막내이신 김성환 신부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시면서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떠신지? 그리고 신부님 집안의 몇몇 특징을 김대건 신부님 흉상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염과 눈썹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공식 영정에는 콧수염, 턱수염을 비롯해서 구렛나루가 잘 묘사되어 있지만 김대건 신부님 집안의 특징 중에 구렛나루 수염을 가지신 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네 분 형제분들이 수염을 기르셨을 때의 사진과 부친 되시는 김종원 선생님의 사진에서 구렛나루 수염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눈썹도 가쪽에서 각을 지으며 내려오는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흉상에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보는 개인 식별과 함께 인상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우리 얼굴 어느 한 군데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바로 눈 주위라고 말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분은 평화방송 내에 탄탄한 인지도를 구축하고 계시는 신부님 두 분이신데요. 두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눈 주위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상상이 가시나요? 반면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많이 쓰듯이 코끝을 포함해서 얼굴 아랫부분을 가린 경우에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분이 누구인지 좀 상상하시기가 눈을 가렸을 때보다는 좀 용이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을 식별하고 인상을 결정짓는데 눈 주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기초의학인 해부학은 환자분들을 직접 돕는 학문은 아닙니다만 다양한 해부 분야가 우리 실생활과 의학 여러 부문에 중요한 기초가 되며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의과대학생 교육, 외과 선생님들의 수술 훈련과 관련 연구, 또 김대건 신부님의 얼굴 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3차원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기술인
메타버스와 접목되어 앞으로 관련 기술 발전과 함께 해부학도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가장 좋은 스승은 환자라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책으로 지식을 얻는다고 절대 좋은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해부학을 전공하고 배우면서 해부학 역시 책으로 공부한다고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닌 해부, 즉 실습을 통해 배우는 학문임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이 사후 썩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시신기증은 시간을 거슬러 나를 의학 역사에 남기는 멋진 인류 사랑의 증표로 남는다라는 확신이 되었고, 이것이 제가 뇌기증과 시신기증 서약을 한 이유입니다. 뇌기증을 포함한 시신기증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고 의학을 발전시키는데 귀중한 자원으로, 이러한 기증은 이웃을 위한 고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